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27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요, 이 공소장 변경이 과연 무엇인지 간단한 지식을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공소장 변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를 갖다가 공부하기 전에 일단 공소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공소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범죄 사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범죄 심판 우리 판사가 심판할 그 범죄의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소장에는 그죠? 범죄 사실과.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절도도 했고요, 만약에 사기도 저질렀고요, 뭐 강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간도 했다고 봅시다. 그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공소장에는 그 절도로만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판사가 이거는 절도 아니야, 이건 사기야 하고 하면서, 사기야 아니면 강도야 하면서 다른 범죄 사실을 느닷없이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공소장 변경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걸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적어볼게요. 여기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자, 여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불고불리의 원칙. 자, 불고불리의 원칙은 뭐냐면요, 고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는다. 즉,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은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고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9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공소장 변경, 자, 적어볼게요. 자, 어디에 규정하고 있다고요? 형소법, 자, 298조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심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공소장에 적혀있기를 간간히 적혀있는데, 느닷없이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그죠? 느닷없이 시간과 장소와 방법 전혀 다른 사건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심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뭐 강도, 뭐 예를 들어 또 여기 뭐 준강도가 있다고 봅시다. 뭐 이런데 이걸 강도로 인정해야 될지, 그죠? 아니면 준강도로 인정해야 될지, 뭐 요런 공소사실의 어떤 큰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심판을 해주는 거거든요, 판사가,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아무거나 땡뚱한 걸 갖고 와갖고, 그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제가 적어볼까요? 예,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손을. 자, 여기, 왜 이래 이거 자꾸. 자,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심판의 대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심판의 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고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비록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잠재적 심판이 된다는 견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견해. 이렇게 해볼까? 네. 그리고 요것이 다수설이고 판례거든요. 그죠? 그리고 다수설이고 판례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비록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다. 그래서 요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되셨나요? 중요한 거는 뭐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냐면요. 같은 범위 안에서, 그죠? 시간이나 장소라든지 아니면 범죄의 행태라든지 범죄의 어떤 모습이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왜 부녀를 강간하려고 하는데 부녀를 폭행을 하잖아요. 그죠?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다치게 했다든지 그러면서 여자가 다쳐갖고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 상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폭행했던 이런 사실들, 또 그 와중에 무슨 감금을 했다든지 하면은 감금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소 사실의 큰 테두리 안에 그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어쨌든 동일성이 인정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와의 어떤 A범죄라는 것이 있고 B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없고 동떨어져 있으면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A라는 어떤 특정한 A 날에 어떤 A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만약에 2022년에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고 나서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그죠? 수법을 동일하게 해갖고, 똑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피해를, 어떤 범죄 사실을 동일하게 23년도에 딱 1년 후에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 A라는 범죄하고 B라는 범죄는 큰 테두리 내에서, 그죠? 공소사실의 어떤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갖고, A라는 범죄하고 B라는 범죄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동떨어져.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A라는 범죄는 여자를 강간하고 강도짓을 했다고 치면은 B라는 범죄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절도를 했다든지 전혀 성질이 다른 사건인 경우 있죠. 이런 거는 별개의 사건이 되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습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위 태양이라든지 시간과 장소적으로 어떤 근접한 어떤 유사성이 인정된다든지 이럴 때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면 동일 범위 하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편의점 알바하는 놈이 담배를 한 갑씩 매일마다 퇴근할 때마다 진열대에서 하나씩 훔쳐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떤 공소사실의 어떤 동일성이라든지 그런 절도라는 큰 포괄일제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의
공소제기의 범위가 인정되거든요. 심판의 범위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갖고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범죄가 있다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를 판가름하는 또 중요한 또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또 하나 뭐 하는 이유가 있을 거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또, 그죠? 그 이유는 왜 하지 이거를?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는 이유,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일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하죠, 그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공소장에는 만약에 뭐 절도로 돼 있었는데, 절도한 거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옛날에 사기 쳐먹은 거 가지고 꺼내 갖고 사기를 갖다가 판사가 신문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심판의 범위가 확정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형벌권의 어떤 적정 실현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해갖고 이제 공소장 작성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절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에? 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중강도라든지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래갖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심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죠? 두 번째는 법원에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 공소장 변경을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공소사실이나 그 다음에 적용법조에 이거 중요합니다. 추가도 되고요, 추가 또는 철회도 가능해요. 또 뭐예요? 변경도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자, 요 단어를 좀 기억해. 공소사실 이난 또는 오화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을 얘기하는 거죠.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뭐다? 세 가지야. 1, 2, 3. 넘버 1, 넘버 2, 넘버 3야. 1, 2, 3. 추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 이 세 가지를 다 말한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의 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죠? 만약에 검사가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어. 아, 저놈을 갖다가
뭐 어떤 범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돼. 이거 만약에 무죄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 갖고, 그래서 여기다가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허용 여부를 따져보면은 일단 허용되는 거 동그라미는 뭐냐면은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가능해요.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요 시험 잘 나옵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가능하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심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 경우 X. 자, 요거는 언제냐면은 상고심, 마지막 3심이죠. 그죠? 3심, 상고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기 쉽게 그냥 3심이라고 적어 놓을게. 3심째. 그 다음에 약식명령은 또 안 돼. 약식명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두 개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에 있어서 허용되는 것은 간이 공판 절차와 항소심, 재심 이렇게 되는 거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상고심, 제3심이죠. 3심에서는 이미 거의 다 재판이 굳어져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뭔 변경을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약식명령인데 약식명령이 나왔다. 약식명령. 약식. 그죠? 약식명령. 예? 되셨죠? 허용되지 않는 것은 상고심과 바로 약식명령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한번 보자고. 형법 제34조 1항의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을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축소된 경우 있잖아요. 축소사실. 그죠? 축소사실 같은 경우. 그죠? 정범으로 된 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간접정범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나와 있듯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범을 간접정범으로 저기 하는 건 뭐 큰 문제되지 않아.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보자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지금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었답니다. 항소심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자고. 자, 3번에 봅시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량이라 그랬었죠.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자고. 4번. 친고죄하고 반사불벌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 중요한 것은 동일성이야.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친고죄인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죠?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친고죄든 반의사불벌죄든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자. 4번이 정답이거든요. 5번이 정답이거든요. 왜 이러냐. 잠깐만 내려볼게. 자, 5번이 정답이거든요. 아유. 자, 이렇게 보자. 자, 5번인데, 자, 봅시다. 5번 정답 체크하고, 피고인이 중간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장애미수 동그라미,
자, 공판 과정에 있어서 중간 간에 고의가 없었고 요거 실제 사건이었었죠. 중간 간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끊어. 이에 따라 피고인이 중간 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당시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중간 간의 불능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중간 간죄의 불능미수 범죄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여? 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장애미수가 더 좋아 보이냐 불능미수가 더 좋아 보여? 자, 장애미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거는 임의적 감경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불능미수는 뭐야? 임의적 감면이죠, 그죠? 어떤 게 더 유리해? 피고인 입장에서 불능미수지. 그래서 장애미수를 불능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인정한다 해갖고, 그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원은 중간간죄의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직권으로 이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 근데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종합적인 형법 지식도 있어야지 돼. 형사소송법만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형법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